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갓 태어난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미래로 가는 길이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차갑게 아들의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결혼 때문이고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아이를 키울 테니 아기를 나에게 넘겨주세요. 이미 절망의 벼랑에 서 있는 나를 위해 남편을 잃은 슬픔에 이보다 큰 타격은 없었습니다. 그를 따라갈까 고민도 해보았지만 그 순간 뜻밖의 구원이 나타났다. 어린 소년 이단이 나타나 조용히 말했다. 책장을 좀 보세요. 책장에 무엇이 있을지 궁금해하면서도 회의적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지시를 따라갔습니다. 거기에서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네. 이름은 사라는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위탁시설에서 지냈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고 자연스럽게 졸업 후 취업을 선택했지만 따뜻한 가정을 꾸릴 수 있었던 이 선택이 아쉽다고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대학 졸업생이 회사에 입사했을 때 고등학교 졸업장만 가지고 일하면서 공통된 가치를 공유하면서 데이트를 시작했고 20세에 그는 기꺼이 수락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그의 어머니는 우리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그녀는 교육을 소중히 여기고 공개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신부로서 적합하지 않은 고등학교 졸업생입니다. 그녀는 일하는 사람들도 대학에 다니는 세상에서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나의 만족을 비판했습니다. 남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내 인생 선택을 일축했습니다. 내 남편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의미했고 그녀가 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더 적합한 사람과 결혼하라고 그녀는 심지어 헤어져도 늦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나 외에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그녀의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남편의 어머니의 결혼 축복을 받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어서 결혼을 하기로 했고 그 후 그녀의 승인을 얻기로 결심했습니다. 회사 연애의 결과로 결혼 후에도 계속 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만 부서를 옮겼지만 많은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 동료들의 축하의 말은 결혼 후 더욱 열심히 일할 동기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남편과 그의 어머니와 함께 가정집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없이 자랐기 때문에 남편의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면서 일하러 나간 날에는 주로 남편이 집에 있을 때 시어머니를 보았고 처음에는 그것이 위로의 원천이었지만 남편이 더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늦게 집에 돌아와서 나는 그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그녀의 학대를 견디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항상 고등학교 졸업생이라는 이유로 나를 싫어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단지 고등학교 졸업생이 당신의 지위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내가 이런 모욕을 반복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내 학력은 고졸이 차려준 밥이 형편없다며 그런 밥을 먹는 것은 교육의 치욕이다며 가까운 이웃과의 다과회에서 내가 만든 음식을 바로 눈앞에서 던져버리기도 했고 나를 새로 소개했다. 고졸인 것처럼 부끄러워하는 메이드를 고용했다. 며느리로 소개됐지만 가족 모임에서는 이웃들에게 엄마로 대접받았고 메인 테이블에도 앉을 수 없었다. 고학력 친척들이 모이는 모임에는 당신 같은 고등학교 졸업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1년 넘게 치료를 받았지만 계속되는 건강이 걱정되어 남편이 병원에 가보자고 제안했지만 가족의 일원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진단 결과 제가 임신 초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편은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하며 제 건강에 매우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심지어 어머니에게 저를 부양해달라고 알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저를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임신한 아이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자인데 순진하게 생각해서 휴가를 달라고 하는 건 사치라고 비난했어요. 우리 집에는 고졸답지 못한데 일 안 하면 밥만 먹을 사람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집안일이라도 하라고 엄하게 말했다. 노인에게 장 보러 가는 건 잘못 일하며 나에게 어리다고 해서 낮에 집에 누워있을 권리는 없다며 목록에 있는 것을 모두 사라고 명령했다. 메모는 전부 밀가루 생수,
감자 같은 무거운 것들이었다. 무거운 식료품을 들고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내가 고조를 망쳤다고 갑자기 화장실에서 물을 뿌렸다. 내 애기 아프지 마 제발 그만해. 울부짖어 시어머니가 차갑게 대답했다. 고졸 엄마가 된 아이가 불쌍해서 아이가 부모를 잃었다고 느끼기 싫을 텐데 로또 하겠나? 부모 복권은 아이들이 부모를 선택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든 말든 운이 좋다는 뜻입니다. 인터넷에서 이 말을 본 적은 있지만 남편이 낙담해 있는 동안 시어머니에게 직접 듣게 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유난히 일찍 집에 돌아온 그가 무슨 일이냐고 소리치며 시어머니 손에서 샤워기를 빼앗고 나를 화장실에서 데리고 나왔는데 남편을 갈아입고 돌아오니 혼자서 어머니를 탓했다. 매일 그녀를 치료해왔고 특히 임신 중에 그녀가 나에게 잔인한 행동을 했다고 가혹하게 비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임신을 핑계로 계속 비난했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혐오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와 함께 살기로 결정했는지에 대한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그는 다시는 서로 만나서는 안 된다고 사실상의 관계 단절을 선언한 후 우리는 빨리 짐을 싸고 집을 떠났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딱 맞는 새 집을 찾았습니다. 남편은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새 부모를 위한 책도 사고 동아리 활동에도 참여하고 집안일도 주도적으로 해줬고 철저한 지원으로 입덧도 이겨냈습니다. 배가 커졌다 남편이 다정하게 들어주면서 움직였다고 하는 이 행복한 장면은 나중에 늘 꿈꿔왔던 이상적인 가족이었다. 나는 무사히 아들을 낳았고 남편은 기쁨 가득한 미소로 작은 아기를 안고 있었다. 입덧으로 힘든 시간 직장에 복구하지 않고 집에만 있는 엄마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항상 엄마로서 함께 있고 싶은 마음과 남편이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겹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주부님도 소원대로 내 생일이 다가오고 남편은 나보다 더 기대하고 있었는데 자기만의 특별한 날인 듯 들떠 있었는데 기다리던 그날이 오기 전에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병원에 갔더니 이미 차갑고 생명이 없는 그를 발견했습니다. 모든 것이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남편을 잃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미래, 우리는 한순간에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머리도 겨우 지탱할 수 있는 연약한 어린아이를 안고 마비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의지할 수 없었고 전업주부가 된 후에는 다시 엄마로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재취업을 목표로 사회의 가혹한 시선이 나를 덮치는 것을 알았고 정신은 멍해지고 아무것도 집중할 수 없었다. 나는 병원을 나와 정처 없이 방황하기 시작했다. 우리 가족은 종종 공원을 방문했습니다. 평소에는 부모님과 그들의 아이들로 북적였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들의 아이들은 제 삶의 일부였습니다. 지금도 행복하게 노는 가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제 품에는 결코 함께 놀지 못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다시 나는 아들이 천사 같은 잠든 얼굴을 보면서 아버지와 놀지 못하는 것이 박탈감을 느낄까 봐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불리한 위치에 두기보다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데 데려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위를 둘러보니 갑자기 어린 소년이 다가왔습니다. 야, 아기가 웃고 있다. 너무 귀엽다. 소년이 내 아들을 보더니 웃지 않고 평화롭게 자고 있다고 했다. 소년은 계속 나는 그 사람 아빠가 그 사람이랑 놀고 있을 거라고 장담해. 봐봐, 아빠가 집에 오면 책장을 확인하라고 말하는 거야? 죽은 남편이 전하려고 한 게 뭐야? 내가 혼란스러운 감정을 처리하기 전에 나를 몰랐던 것처럼 보이는 이 아이는 누구였을까?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어른을 보고 아이도 깜짝 놀랐고 뭔가 잘못됐음을 직감한 아이의 엄마가 급히 달려와 아들의 행동에 대해 사과했지만 이 상황이 아이만의 잘못은 아니라는 걸 알고 그래서 속으로 털어놨습니다. 나의 어려운 상황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직감적으로 이해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자는 내 이야기를 방해하지 않고 묵묵히 끝까지 들어주었다. 내 사정을 깊이 이해하고 시청에서 근무하는 시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자고 제안했다. 지원 및 상담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녀는 우리가 같은 도시에 살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고
그렇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상담하겠다고 제안했고 방금 만난 사람에게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아마도 내가 원하는 것은 누군가를 위한 것뿐이었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아이 엄마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마음속에 쌓였던 불안과 의심을 풀었습니다. 집에 오면 아이의 필수품을 하나도 가져오지 않았다. 공원에서 소년이 책장을 확인하는 것에 대해 했던 말이 생각났다. 책장을 유심히 살펴보다가 유난히 놓여있는 책을 발견했다. 책을 옮기다 보니 숨겨둔 편지와 선물이 드러났다. 남편의 고마움의 말과 함께 아이를 키우겠다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담긴 편지를 읽는데 또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다. 울고만 있을 수는 없다. 아들을 제대로 키워야 한다고 다짐했다. 더 책을 뒤져보며 중요한 메모도 발견했다. 남편이 떠났는데 거기에는 필요한 서류와 증명서를 잘 보관하는 남편의 성견지명에 깊은 감사를 표하기 위해 남편이 준비한 주택 절차 보험 및 저축계좌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공원에 있는 소년이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슬픔과 혼란 속에서 가족 책장에 숨겨둔 물건들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친척들과 친구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시어머니로부터 혹독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의 죽음을 초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마치 죽음의 전조 같은 불운을 가져온 고졸 그녀는 우리의 결혼과 아이 낳기로 한 결정이 남편의 수명을 단축시켰다고 주장하고 심지어 내가 죽었어야 했다고까지 말했지만 시댁 식구들이 현장에 개입해 진정시켰다. 시어머니 아래 장례식장 직원도 경고를 했고 시어머니는 잠시 물러났지만 나를 향한 미운 시선은 오랫동안 머물렀다. 남편의 친척 중 한 분이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격려와 지지, 이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지원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하세요. 그녀는 이 친척이 제 남편의 이모였고 자기 아이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친자식처럼 사랑해주신 시아버지의 협조로 무사히 장례를 치르고 남편의 유고를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에서 만난 소년의 어머니에게 즉시 연락했습니다. 내 전화를 기다리던 공원에서는 혼자 괴로울 필요가 없어 기쁘다고 했고 한부모 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자세히 설명했다. 남편 이모에게도 연락해 내가 몰랐던 남편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에피소드도 전했다. 인연이 깊어질수록 이모님과 시어머니는 사이가 안 좋아지고 멀어지셔서 저의 연락을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아직 깊은 슬픔은 없었지만 남편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셨습니다. 남편 없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한 나는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댁으로의 소환장을 받고 어머니께 가기 전에 몇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시어머니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가 변호사와 함께 나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당신을 보상으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시어머니가 보상을 선언했습니다. 답례로 시어머니가 제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들이 요절하자 어머니는 고졸인 내가 제대로 키울 수 없다며 아이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 그 아이의 할머니로서 남편의 생명보험을 모두 물려달라고 요구했다. 나는 그럴 권리가 없다고 그녀에게 돈을 주었지만 나는 남편의 이러한 요구를 완전히 거부했습니다. 남편은 항상 우리 아들의 성장을 고대했고 이제 그가 떠났으므로 그녀가 의도한다면 우리 둘을 위해 우리 아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들을 빼앗기 위해 끝까지 싸울 각오가 되어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변호사를 이용해 법적인 허점을 이용해 나를 협박하고 아들을 빼앗기는 쉬울 것이라고 강압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거의 마피아에 가까웠고 게다가 내가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 사고로 남편을 살해했고 아들을 강제로 데려가겠다고 위협했다는 거짓 주장을 퍼뜨렸고 심지어 내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 숨어있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나 저와 아들을 지켜주려고 나서셨고 그 개입은 정상회담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시어머니께 큰 힘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이모가 같이 가자고 했을 때 시어머니가 데리고 온 소위 변호사라는 사람을 알고 있다고 흔쾌히 동의했고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경찰에 알린 덕분에 남편이 실제로 변호사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가서 시어머니와 가짜 변호사를 구속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위협한 내용은 시어머니가 비밀리에 녹음했고 이 녹음이 경찰의 추가 조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가짜 변호사는 시어머니의 젊은 애인이었다고 밝혀 큰돈을 주겠다고 설득한 그는 경찰의 돈 때문에 관심이 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전에 두 사람을 함께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시어머니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도 연하남들과 교제해왔으며 남편의 행동으로 인해 비난을 받은 후 관계가 악화되고 멀어진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시댁은 젊은 남자들에게 돈을 많이 썼고 돌아가신 남편의 보험금을 자금으로 사용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었고 알고 보니 이미 시아버지의 유산과 재산을 모두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우리 결혼을 반대한 것은 단지 교육 때문이 아니라 가족을 추가하면서 자신이 쓸 돈이 적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결혼은 부잣집 딸과 아들을 시집가서 상당한 부를 얻는 것이었지만 내 인생에 신의 선물이 찾아왔다. 성장과 양육에 기여하고 싶다는 시어머니의 따뜻한 제안이었다. 사랑하는 조카의 아이, 당신 아드님의 이런 믿음직한 분의 지원 제의는 바로 제가 바라던 일이었고 제가 직접 도움을 청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제의를 따뜻하게 환영했는데 더욱 놀라운 사실이 찾아왔습니다. 공원에서 만난 소년의 어머니가 남편의 이모의 친척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놀라운 연관성은 남편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은 채 시청에 동행하면서 밝혀졌습니다. 그 만남은 의심할 바 없이 남편이 이끌었다고 믿습니다. 그녀는 위로의 말을 했고 나중에 무덤에 갈 때 함께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공원에서 만난 소년에게 책장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그 소년과 신비로운 재회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내가 더 눌렀을 때 그 사람은 분명히 고개를 기울였고 그 순간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는 단지 모르겠다고 그 순간 그는 단지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 사람에게 특별한 감각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깊이 느꼈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다. 나는 이 일련의 사건들이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것을 넘어 고인이 된 남편과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이러한 축복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며 아들과 함께 굳건히 앞으로 나아가는 남편의 사랑에 계속해서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움을 구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에 감동받았습니다. 인간은 죽은 남편을 위한 선물 펜던트를 꼭 쥐고 서로 지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깊이 느낍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야 할 새로운 미래를 위한 다짐을 다시 했습니다. 그녀는 물만으로도 만족한다고 큰 소리로 선언했다. 그녀는 자신의 무례한 행동에 진심으로 웃었다. 나는 그 순간 뭔가 깨달은 듯 자연스럽게 눈살을 찌푸렸다. 이선의 여동생이 나를 돌아보며 충격적으로 창백해진 그녀의 안색은 몰래 창백해졌다. 이 장면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이름은 오래존입니다. 인생에서 전 남편과의 이별을 겪어야 하는 많은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5살이 되었습니다. 딸 릴리가 겨우 3살이었을 때 발생했습니다. 이혼의 주된 이유는 화해할 수 없는 성격의 차이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무직이었고 그의 태도에 대해 수많은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술에 빠져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가족의 재정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상황을 무시할 수 없으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혼 당시 이혼 중 전 남편에게 양육비나 위자료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릴리와 저 혼자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혼 전까지 전업주부로 릴리를 혼자 키우는 새로운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어린 릴리를 집에 혼자 둘 수 없어서 어떻게든 먹고 살겠다는 강한 의지로 다양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집 생활이 너무 힘들고 월급날 전에는 종종 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릴리가 존경받는 사회 구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릴리를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키울 수 있었고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과거 아르바이트 경험을 활용하여 이전보다 일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나만의 핸드메이드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고 이제는 사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개인 생활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릴리의 약혼입니다. 릴리는 이선과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직장에서 만난 남자에다는 릴리가 일하는 회사에서 관리직을 맡았다. 5살 선배 릴리가 보여준 에단의 사진을 처음 봤을 때 나는 그 사람이 정말 매력적이고 성숙한 남자인 줄 알았다. 전 남편에게 이단의 진심이 느껴졌다. 긴 인생의 길을 걸어온 딸이 찾은 행복에 가슴이 뭉클하다. 이제 중간 지점에 와 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더 충실하고 즐기며 살고 싶다. 내가 바라는 삶, 그건 어느 날 나 자신과 했던 약속이었어. 릴리가 엄마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나한테 다가왔어. 엄마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릴리가 저녁 식사 후에 레리티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리며 나에게 다가온 건 이례적인 일이었어. 릴리가 하는 말을 들었는데 오늘 당신이 달라 보이는 게 뭐죠? 릴리가 약간 긴장한 채 천천히 나에게 다가왔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는 이단과 결혼하기로 결정했어요. 정말 멋지네요. 축하합니다. 릴리 비록 이단을 만나본 적은 없지만 아직 직접 만나보니 릴리가 보여줬던 사진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기대가 컸어요. 반대하실까 봐 걱정했다는 말씀을 듣고 너무 기뻐요. 어떤 반대도 보여주세요. 릴리의 표정이 눈에 띄게 편안해졌고 릴리가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결혼식이 곧 다가오는 이번 주말에 이선을 만나시겠습니까? 릴리는 제가 가질 수 있는 우려사항을 완화하기 위해 이선을 저에게 미리 소개하고 싶어 합니다. 릴리의 진지한 성격 그녀는 나를 안심시키기 위해 그녀의 약혼자 이선을 소개하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나는 그 제안에 릴리를 향해 굳게 고개를 끄덕이며 응답했습니다. 이선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나 자신을 위해 간절히 보고 싶었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고 릴리의 얼굴은 이렇게 행복한 미소로 빛났습니다. 우리 엄마와 딸, 그리고 이선의 첫 만남은 회의 당일 일요일 주말로 정해졌습니다. 나는 릴리와 이선이 집에 도착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계 곧 11시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릴리가 이선을 집으로 데려올 시간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예기치 않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예, 제가 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세요. 릴리와 이선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선 릴리의 약혼자입니다. 당신을 알기를 기대합니다. 이선이 정중하게 인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예의 바른 행동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릴리는 나의 소중한 딸이고 그녀가 선택한 파트너가 마찬가지로 단단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어서 들어와요. 릴리와 에단을 집 안으로 안내했어요. 에단은 늠름한 외모로 신사의 느낌을 풍기며 사려 깊은 선물로 유명한 브랜드의 과자를 가져오며 릴리와 만난 사연을 즐겁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로맨스 이선은 부끄러운 이야기로 멈춰 얼굴을 붉히며 릴리는 이선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웃었습니다. 그녀의 수줍은 반응은 나에게 상쾌하게 달콤하게 느껴졌지만 이선의 질문으로 갑자기 따뜻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버지는 회사에 계시나요? 이선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묻는 방 안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잠시 고민했다. 릴리를 힐끗 쳐다봤다. 그녀의 얼굴이 보였다. 구름이 살짝 넘어갔다. 릴리가 에단에게 우리가 한부모 가족이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알리지 않은 것 같았다. 릴리는 약간 대답했다. 이 사실을 숨길 가능성은 한부모 가족이라는 현실이 이 오래된 집에 사는 우리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직면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이선 릴리에게 우리 상황을 설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언급하는 것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한부모입니다. 아버지 없는 가족 릴리의 아버지와 나는 이혼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에단과 공유했을 때 그의 항상 웃는 얼굴 순간 테리가 무표정으로 변하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 그에게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든다. 갑작스러운 표정 변화. 나는 그에게 물었다. 나는 잠시 후회했다. 이런 내용은 직접적으로 밝히는 게 적절했지만 이단은 빨리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아니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이단은 다시 한번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혼란스러워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이단의 급변 그 순간 결혼식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됐고
릴리는 결혼식 준비에 푹 빠진 듯 드레스에 어떤 변화를 줘야 할지, 어떤 색의 드레스가 좋을 것 같나. 엄마가 신나게 얘기하더니 어떤 색을 선택해도 사랑스러울 거라고 릴리라고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생각에 빠졌어요. 그 순간 에단의 표정이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서 그가 무표정했다는 사실이 갑자기 그의 가족이 그럴까 궁금해졌어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엄격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저는 릴리에게 또 다른 질문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선이 그날 집에 돌아온 후 우리가 한부모 가족이 되는 것에 대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선의 가족이 그들의 결혼을 반대한다면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릴리가 저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라고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가 더 이상 설명을 들을 수 없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시는 것 같나요? 그러나 저의 불안한 예감은 불행하게도 현실이 되었습니다. 원나잇 엄마 릴리가 집에 오자마자 내 이름을 불렀어. 우울한 얼굴에 놀라서 유난히 침울한 표정. 나 또한 깊은 고민을 하며 릴리에게 말했어. 릴리, 왜 그렇게 의기소침해? 내가 걱정스럽게 물어봐도 불쾌한 일이 일어났나? 릴리는 남아있었어. 평소 밝고 낙관적이었던 그녀가 잠시 침묵을 지킨 뒤 이렇게 무거운 표정을 짓는 일은 드물었다. 릴리는 마침내 말을 짜내며 말하기 시작했다. 사실 에단 가족이 우리 결혼을 반대하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릴리는 눈에 띄게 슬픈 표정을 지었다. 우리가 한부모 가족이기 때문에 왜 걱정하겠습니까? 그들은 재정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이선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는 것은 이선의 가족에게서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엄청나게 불공평하다고 느낍니다. 릴리는 정말 힘들어요. 이선 엄마한테 직접 들었나요? 릴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대답에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부모 가정이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처럼 판단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고 안정적인 직업도 갖고 있어요. 이선의 여동생도 우리를 많이 비난했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말했는지 그녀는 우리가 이선을 빼앗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족 릴리와 같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명백히 낙담한 표정, 깊은 슬픔이 새겨져 있었다. 직접적인 거친 말에 받은 상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컸을 것이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이단의 가족이 그런 끔찍한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그때 이단은 어떻게 반응했느냐고 릴리에게 물었다. 저번에 우리 집에 왔을 때 이단의 표정이 문득 떠올랐다. 그의 순간적인 무표정은 가족들의 그런 반응이 두려워서였을 것이다. 이단의 가족은 한부모 가정에 대한 편견이 강한 것 같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했지만 릴리는 계속했다. 이선은 우리가 같은 곳에서 일하는 내 입장을 정말로 이해하고 있으며 나는 그에게 결코 돈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선이 릴리를 지원한다면 좋을 것입니다.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나는 조금 중얼거렸습니다. 안도의 마음으로 이선이 가족의 편에 서고 릴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그녀의 상황이 매우 걱정되었습니다. 가족의 가혹한 말에 노출되고 불편한 상황을 견디는 것이 계속될 수 있지만 이선이 릴리의 편이라는 것을 알고 어쩌면 상황에 따라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다소 개선될 수 있습니다. 릴리가 이선의 가족 엄마와의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결혼식 전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선의 가족을 만나자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릴리에 따르면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이 제안은 이선의 어머니로부터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신부 어머니는 우리에게 인사라도 해야지 최소한의 예의는 어머님도 이해하시죠. 에단, 그리고 제가 거절을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릴리는 곧 있을 에단 가족과의 만남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면서 깊은 배려로 사과했습니다. 그 사람의 결혼식에 내가 어떤 대우를 받을지 예상할 수 없었고 속으로 불안했다. 그 사람 가족과의 만남을 거부할 생각은 없었지만 무슨 말을 할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불안으로 남았다. 물론 괜찮아, 동의한다는 표시로 대답했다. 정식 소개 날 릴리의 제안에 저는 릴리와 함께 이선의 집 근처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이 위치는 아직 공식적으로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이선의 어머니의 제안에 따라 선택되었습니다. 당신을 우리 집에 모실 때까지 기다리고 싶습니다. 근처 고급 레스토랑에서 모임을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선의 어머니가 선택한 레스토랑은 업무상 이용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그런 식당을 거의 이용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1인당 $300 정도의 석탄 식사 비용이 드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그녀가 이전에 이 레스토랑을 선택했다는 사실에 상당히 놀랐습니다. 릴리가 이선의 가족을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근처 카페를 선택했습니다. 릴리가 결국 술값까지 지불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선의 어머니는 당신이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작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선은 나중에 술값을 갚았습니다. 나는 그녀의 거만한 태도에 대해 말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만남을 거부하면 릴리가 결혼 후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 릴리가 불합리하다고 비난받기 쉬우며 내가 신청한 중요한 날에 그녀의 제안을 마지못해 받아들였습니다. 평소에는 풀메이크업을 하고 다니지만 평소에는 화장을 깔끔하게 하고 레스토랑으로 갈 준비를 했다. 특별한 날에는 좀 더 은은한 룩을 선택했고 게다가 평소보다 수수한 의상을 선택했다. 화려한 외모는 자칫 낭비로 보일 수 있다. 특히 이선의 돈을 표적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고 있는 이선의 가족은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 현명해 보였습니다. 릴리와 저는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가 문을 열자마자 우리를 위해 예약된 개인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이선과 그의 가족은 이미 릴리 존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신 에단이 정중하게 인사해주시고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단의 부모님과 누나를 바라보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눈은 조롱하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환영하는 느낌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 에단의 가족들에게는 더욱 조심스럽게 인사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시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는 릴리 엄마 조안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그럼 에단 엄마는 잘 웃는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별로 기대는 안 되지만 엄마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편부모 가정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일이 아니고 그 복장이 너무 평범하지 않습니까? 그녀는 내 옷차림을 면밀히 조사하고 조롱하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겸손한 선택을 한 것은 이선 가족의 부정적인 판단을 불러일으키는 역효과를 낸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더 나은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짧은 빨대를 그렸습니다. 불쌍한 미혼모와 그녀의 아이를 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선의 여동생의 경멸적인 말은 나를 화나게 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그런 무례한 말은 용납할 수 없었지만 릴리의 결혼 생활을 위태롭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분노를 억제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신뢰했습니다. 내 자리의 가족들은 내 반응을 지켜보는 내 침묵에 즐거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릴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고 에단은 가족의 무례하고 깊게 찌푸린 얼굴에 화가 나서 눈썹을 표시했지만 그의 어머니는 에단의 불만을 아랑곳하지 않고 즐겁게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특별 코스 식사를 선택했습니다. 오늘은 1인당 $300입니다. 그녀는 이선의 여동생에게 신나게 말했습니다. 여기 음식은 비싸기 때문에 잘 먹고 즐겨야 합니다. 이선의 아버지는 잠시 후 행복하게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들은 아름답게 준비된 놀이를 가져왔습니다. 보시 레스토랑은 3가지 유형의 뮤즈를 제공했습니다. 한 접시에 A 피스트 포 아이즈 그러나 내 앞에는 아무것도 없고 일반 물만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놀랍고 혼란스러워서 직원을 다시 부르려고 했지만 그는 이미 방을 나갔고 나와 이선 앞에는 물만 남아 있었습니다. 상황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는 동안 이단의 여동생은 미리 알았던 것처럼 웃었다. 엄마 그 순간 이단의 어머니는 큰 소리로 웃었다. 물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딱 맞는 물이다. 그녀는 계속 큰 소리로 웃으며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 나는 단지 놀라고 눈살을 찌푸렸다. 즉 레스토랑에서 만난 이단의 어머니는 우리를 환영할 기미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직접 물었습니다. 분노가 내 안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이선의 어머니는 나를 힐끗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반응을 즐기는 불쌍한 미혼모 그리고 당신도 이해가 부족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우리가 환영할 리가 없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경멸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편부모라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는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 남편 이선의 아버지에게 버림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큰 소리로 웃었다. 그래서 나는 그런 무례한 행동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낮은 임금을 위해 일하는 릴리의 엄마처럼 되겠다는 생각은 그녀가 나를 경멸하는 표정으로 말한 여자에게는 끔찍합니다. 웃다 엄마 미안해 릴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엄마 때문에 겪은 고통에 죄책감이 분명히 들었다. 나 역시 이 정도로 무시당해 한계에 이르렀다. 갑자기 존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미친 짓이었을 때 내 인내심의 한계에서는 항의의 목소리를 높이며 일어섰습니다. 나는 이선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일어섰다는 사실에 크게 놀랐습니다. 이선 릴리는 그의 행동에 똑같이 놀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는 그의 가족에 대한 좌절감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었지만 이선의 어머니와 그녀의 가족은 그의 분노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의 어머니는 평소처럼 웃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변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선이 왜 그렇게 뜨거워지는지 이선의 아버지가 이선의 말에 동의하여 고개를 끄덕였을지 궁금합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나는 가족의 태도에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그들은 상식이 부족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 내 카드를 사용하여 가족을 놀라게 해야 할 때였습니다. 나는 그들을 놀라게 할 비밀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이선의 여동생은 내 얼굴을 열심히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돌아왔습니다. 차가운 표정으로 그녀는 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안색이 창백해진 직후인가 내가 진정 누구인지 깨달은 듯 나는 희미하게 조용히 웃으며 이선의 여동생이 떨고 있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선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물었다. 무슨 일이 생겼는지 혼란스러워 갑자기 너무 이상해졌어. 이선의 어머니도 언니의 갑작스런 변화에 놀랐어. 괜찮니? 얼굴이 정말 창백해 이선의 여동생의 떨림이 멈추지 않았고 그녀가 뭔가 중요한 것을 깨달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속에서 그녀는 머뭇거리며 이단의 아버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가 일하는 회사 선크래프트는 어떤 회사인가요? 그녀는 이단의 아버지의 반응을 기다리며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선크래프트는 중소기업입니다. 직원이 100명 정도 있는데 대기업에 비해 연봉 경쟁력이 별로 없고 그 회사가 내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자세한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웃었다. 이선 아버지가 왜 그러냐고 묻자 내가 꽤 많은 성과를 냈다고 하셨다. 아시다시피 영업 관리자로서 그는 계속 자랑했습니다. 내가 내 인맥을 이용해 선크래프트에 일자리를 구해줬으니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터져 웃으며 말했지요. 그래서 이선의 여동생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실망스러운 약속과 그녀의 특이한 행동을 보고 낙담한 소리를 냈던 이선의 아버지는 당황함을 숨길 수 없었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당신이 정규 직원이라고 과시하고 싶은데 이 불쌍한 여자가 불규칙적으로 일하는지 그는 나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경멸하는 표정으로 마음속으로 그에게 복수를 다짐하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다가 이선의 여동생이 조용히 한숨을 쉬며 아빠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회사가 누구와 거래하고 있는지 정말로 모르십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선의 여동생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까? 아버지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이단의 어머니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주부이기 때문에 사업 문제를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았다. 이단의 여동생은 설명하려고 신중하게 말을 골랐다. 그녀는 릴리와 나에게 중요한 사실을 계속해서 밝혔다. 사실 나는 그 전에 릴리의 엄마를 만난 적이 있다. 그땐 아빠 회사 화장이 짙어서 지금이랑은 사뭇 다른 느낌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확실히 이단아였지. 회사에서 만난 이단 아버지는 완전 당황한 표정이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는 거의 모든 직원과 파트타임을 기억하지만 그런 아줌마가 경멸하는 표정으로 저를 그런 아줌마라고 불렀던 기억은 없지만 저는 모욕보다는 그 말에 반응하는데 더 집중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교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가 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이선의 여동생은 계속했습니다. 저를 향한 사과로 존 이 기회를 빌어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선 부모님이 이선 언니의 사과에 더욱 속상하셨죠. 왜 사과하는 겁니까? 그 사람 같은 사람한테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자존심은 어디 갔나요? 이선의 아버지는 분노로 떨며 그녀를 꾸짖었습니다. 이선의 여동생은 그녀의 부모님을 맹렬하게 노려보며 아빠 엄마에게 반박했습니다. 사실 존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유합니다. 그녀는 아빠보다 훨씬 더 부유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이선의 아버지가 노려보며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이선의 여동생은 충격을 받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선의 어머니도 놀랐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 낙담할 수 없습니다. 이선의 여동생은 릴리와 나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계속해서 공개했다고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존은 카터 배그즈의 사장입니다. 저는 한때 그녀에게 차를 대접했습니다. 그 당시 회사와 그녀는 짙은 화장으로 너무 달라 보였지만 생각해보니 그 말을 듣고 정말 그녀였습니다. 이선의 아버지는 얼어붙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고 그는 천천히 나를 바라보며 의심에 가득 찬 눈을 보냈습니다. 나는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만났습니다. 시선에 단 아버지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졌어. 카터 가방은 우리 회사가 콜라보레이션을 희망했던 유명 브랜드가 아니구나. 그때 에단 어머니는 외쳤다. 카터 가방, 그 브랜드는 인류 백화점에도 입점해 있잖아. 아내 가방은 그녀가 확인했던 그 브랜드야. 레스토랑의 개인실에 들어갔을 때 가방에 대한 애착을 여러 번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이선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들고 있는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이선의 어머니는 그 가방이 그녀에게 귀중한 물건임에 틀림없이 속으로 미소를 지으며 가방이 사실은 잡지 선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회사 브랜드를 사용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선의 어머니는 즉시 얼굴이 붉어졌고 그녀는 자신의 가방이 잡지 공짜라는 것을 알고 당황스러워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을 것입니다. 나는 카드홀더에서 명함을 꺼내 이선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여기 제 카드 있어요. 저는 조안 카터입니다. 카터, 백의 CEO 에단의 아버지는 뒤로 물러난 카드를 빤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당신이 CEO라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카드를 쥐고 떨면서 저를 조용히 지켜보며 놀랐습니다. 내 카드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사실 다음 행보를 고민했다. 사실 처음부터 태양공예와의 콜라보레이션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대표님의 열정이 나를 감동시켰고 안타깝게도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계속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결국 동의하게 됐다. 이 말을 들은 에단의 아버지는 얼굴이 붉어지며 왜 그 협력이 우리 회사에 매우 중요한지 제 CEO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만약 취소된다면 우리에게 큰 손실이 될 것입니다. 사실 문제가 있었나요? 금융위기에 직면한 선크래프트와 핸드메이드 시장의 축소는 한때 많은 사랑을 받았던 핸드메이드 제품이 이제는 값싼 대량 생산 제품에 가려져 이러한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한 주요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선크래프트 대표님의 제안은 회사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희망으로 여겨졌습니다. 예전에 많은 유명 브랜드들과 협업을 해봤지만 처음에는 선크래프트 같은 작은 회사와의 제휴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대표님의 열정에 감동하여 결국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나는 이선의 아버지가 떨리는 것을 보면서 그 결정을 다시 생각해야 했습니다. 나는 침착하게 계속했습니다. 태양공예와 협력하는 것이 우리 회사에 큰 이익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나를 흔들었던 것은 순전히 CEO의 열정이었지만 여전히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릴리와 나를 얕보는 회사는 나에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는 시선을 차갑게 유지했습니다. 이선의 아버지는 내 시선에 압도되어 땀을 흘리기 시작했고 갑자기 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선의 어머니는 예상치 못한 일의 변화에 눈에 띄게 흔들리는 반면 이선의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반복했습니다. 그의 사과 릴리와 이선도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의 행동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는 계속해서 열렬한 사과를 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진정한 후회보다는 자기 보존에 더 동기가 부여된 성실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행동은 오로지 그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진정한 사과가 느껴지지 않는다. 이제 사과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사과가 릴리와 나를 멸시하고 그런 상황을 초래한 것을 보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이단 아버지의 행동은 마치 환상의 세계에 정신을 잃은 것처럼 현실 도피처럼 보였다. 결국 그는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가족이 될 것이기 때문에 피상적인 공연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경박한 미소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항상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카터백은 이제 가족이니까 공짜로 물건을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녀는 기대하는 눈으로 나를 보았지만 그녀의 무리한 요구에 나는 단지 놀랐습니다. 엄마 편리하게 일이 될 리가 없어요. 이선이 씁쓸한 얼굴로 어머니의 진술을 비난했습니다. 이단의 어머니가 비현실적인 요구에 차분하게 깊은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너희 회사에는 제품이 많을 텐데 몇 개 가져가면 회사에 영향이 없을 것 같다며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이단의 아버지와 여동생. 우리는 우리 제품을 무료로 제공할 수 없다는 그녀의 태도에 실망하며 바라보았고 나에게 당신은 여전히 낯선 사람입니다. 그녀는 내 말에 짜증스럽게 반응했지만 릴리와 이선은 결혼을 잘했으니 우리 가족이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가족 사이에서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CEO는 결국 우리를 경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요구가 완전히 정당한 것처럼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태도에는 분명히 후회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이선의 앵분노는 마침내 그녀의 행동에 폭발했습니다. 엄마가 그녀가 CEO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터무니없는 이선은 화가 나서 그의 어머니를 비난했지만 그의 어머니는 그의 분노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피상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가 CEO라면 그녀가 부자일 거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이선의 어머니에게 릴리와 이선이 결혼하더라도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분노가 커짐에 따라 당신과 어떤 관계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선이 그의 어머니와 나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사실 나는 조니 CEO라는 것을 한동안 알고 있었지만 계속 유지했습니다. 부모님이 이단의 충격을 알게 되면 그녀에게 문제가 생길까 봐 비밀입니다. 계시록은 그의 아버지가 안타까운 표정을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중요한 것을 미리 나에게 말했더라면 나는 그것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에단이 아버지를 차분하면서도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 가족은 그렇게 지내요. 계속 그런 식으로 욕하면 그 태도가 무슨 말입니까? 분노를 표출하며 화난 목소리로 에단을 위협하는 릴리는 이 긴박한 상황을 어찌해야 할지 난감한 표정으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각오의 한숨을 내쉬었다. 에단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괜찮다. 앞으로는 너랑 엄마랑 다른 길을 갈 테니 왜 그러지? 우리가 당신을 키우기 위해 쏟은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하세요. 이선의 어머니는 눈에 띄게 흔들리고 이선에게 말로 호소했습니다. 이선의 아버지와 여동생은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아들과의 이별은 그들에게 예상치 못한 타격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릴리와 그녀의 엄마를 보호하고 아껴주기 위해 그들을 무시하는 가족과 어울릴 필요가 없습니다. 에단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에단의 어머니는 에단의 아버지와 여동생이 충격에 빠진 상황에 압도되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의 갑작스런 이혼 선언은 그들 자신의 행동의 결과로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자녀가 있더라도 당신은 그들에 대해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내 손자들과 함께 소중한 순간을 빼앗지 마십시오. 그것이 내가 용서를 구하는 전부입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간청 속에서 이선은 조용히 말했지만 흔들리지 않는 결의로 가족으로서의 우리 관계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는 이 강한 진술이 이선의 아버지와 여동생에게 영향을 미칠 것 같았고 두 사람 모두 절망적인 표정을 짓고 우리에게 호소하려고 노력했지만 나는 그들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나는 이선의 아버지와 여동생이 레스토랑에서 있었던 일이 있은 다음 날 직장에서 해고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선크래프트와의 파트너십을 종료하기로 결정하고 CEO의 뜻에도 불구하고
이를 CEO에게 알렸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라고 단호히 거절한 것은 CEO에게 모든 것을 설명한 후 이선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들과 관련된 회사와 제휴를 계속할 수 없다는 믿음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분노했습니다. 그는 릴리 또래의 딸이 있었고 이선의 아버지와 여동생의 부적절한 행동 나와의 협력은 선 크래프츠에 매우 귀중한 것이었으며 이를 망친 것에 대한 CEO의 분노는 이선의 아버지가 나이가 많고 그의 여동생이 그의 인맥을 통해서만 일했기 때문에 해고 후 재취업에 대한 전망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선 크래프츠와의 협력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협력이 어려울 경우 CEO가 저를 다시 채용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수 있도록 선 크래프츠와의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혈연 관계가 아닐 수도 있지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가족입니다. 가족은 어려울 때 서로 지원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가난한 계층의 일원으로 다른 사람을 멸시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족에 대한 호소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어떤 형태의 협력도 있을 수 없습니다. 재정적 지원 이선은 이미 귀하와의 관계를 끊었으므로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즉시 이곳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이선의 부모는 어떻게든 내 결정을 흔들리게 하려고 즉시 떠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침착하면서도 단호하게 이선의 부모에게 제 입장을 강력하게 반복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 다시 만나면 내 앞에 다시 나타나라 경찰에 전화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경찰은 당황했다. 이선의 아버지는 경찰에 전화하지 마십시오. 다시는 여기 오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는 서둘러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선의 어머니의 옷차림은 분명히 낡고 더러워서 그들이 한때 가난하다고 다른 사람들을 조롱했던 힘든 삶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러한 다이어 스트레이츠의 시적 정의의 분명한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또한 이선의 여동생이 어느 정도 은둔자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업이나 결혼 가능성도 없이 간신히 집을 떠나 그녀의 나날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래의 모습이 암울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3년이 지났고 이제 릴리와 이선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릴리와 이선이 결혼 생활을 시작해야 했던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의 결혼 생활은 많은 고민 끝에 이선이 저에게 의미 있는 통찰을 전해주었습니다. 릴리가 당신을 가까이 두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나는 그녀에게 훨씬 더 큰 확신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선은 바쁜 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우리와 함께 살기를 추구했습니다. 인생 이선은 항상 큰 지원을 제공하고 릴리와 집안일을 돌보는 책임을 공유하는 시간을 찾습니다. 그의 행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작은 가족은 곧 예상치 못했지만 즐거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릴리가 진지한 표정으로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가 걱정스러운 일이 있다면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바로 불안에 휩싸였는데 릴리의 표정이 환한 미소로 바뀌자 걱정은 금세 풀렸습니다.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나 임신이에요. 릴리는 배를 쓰다듬으며 기쁨을 나누며 마음속의 행복을 감출 수 없게 되었어요. 정말 멋진 소식입니다. 릴리가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전하게 된 그 순간 나는 그 포옹에 쏟아지는 릴리를 안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에 대한 나의 무한한 사랑과 기쁨,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이선은 우리의 즐거운 순간의 가족으로서 앞으로 직면하게 될 다양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이 활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우리의 유대가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함께 극복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나는 앞으로 많은 행복한 날들을 우리 가족에게 환영할 이 새로운 삶을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내 얼굴에 퍼지는 만족의 미소. 당신은 직위에서 해고됩니다. 당신이 한 모든 노력과 공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은퇴가 다가옴에 따라 카운터에서 바빴던 적이 이제는 뒤에서 문서를 분류하는 등 사무적인 업무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역동적인 새 지점장이 도착했습니다. 개혁을 가장하여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과 사람을 제거하는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물건뿐만 아니라 물건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사나 업무 프로세스도 그렇고 제가 이 일을 제기하자 왜 해고를 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지점장은 짜증이 잔뜩 난 표정을 지으며 문제는 당신에게 있다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소한 일을 하고 오만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보는 것이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런 추론을 너무나 직설적이고 가혹하게 전개하여 내 일을 누구나 할 수 있는 쉽고 중요한 일로 여기는 지점장에 대해 강한 불만을 느꼈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지시사항입니다. 결정한 후 일주일 후에 이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에서 자동 응답기에 수십 개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제 이름은 마크입니다. 저는 현재 은행 회원입니다. 50일은 이미 더와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분주한 대응. 지금의 일상 업무는 사소한 사무 업무와 가끔 장기 고객을 상대하는 일입니다. 젊고 활동적인 은행 직원이 카운터에 있는 모습을 보니 이제 작지만 중요한 일을 침착하게 처리하는 어린 시절의 향수가 떠오릅니다. 더 이상 승진 기회를 기대하지 말고 조용히 은퇴하는 날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나 저는 현재 직장에 꽤 만족하며 은퇴를 앞두고 있는 은행 직원을 위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화로운 근무 방식은 실제로 우리 지점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연령대의 직장인은 자연스럽게 업무량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이 중 상대적으로 일찍 이직하는 사람도 있고 노후를 빨리 즐기기 위해 조기 퇴직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가정 형편 때문에 계속 일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고 어려운 부모를 돌보기 위해 계속 일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도움이나 손주 돌보기는 인생을 바꾸는 이유 중 전환기로 간주됩니다. 실제로 가족을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정년이 되기 전에 퇴직을 선택하고 복귀를 결정한 전임 지점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전 지점장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오늘 새로운 지점장이 업무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루카스이고 오늘부터 제가 지점장을 맡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 함께 최선을 다하세요. 신임 지점장 루카스는 직원들에게 활기차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나보다 10살 정도 어린 그는 세련된 슈트 차림에 귀중한 손목 시계를 찬 채 매사에 적극적이고 빛나는 눈빛과 아우라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에게 호소할 뿐만 아니라 그 밑에서 일하는 것이 상당한 도전이 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저에게 지점 주변을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해했습니다. 그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모두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내 존재에 신경 쓰지 말고 일상 업무로 돌아가라. 내 걱정 없이 평소처럼 일하라. 새로 부임한 지점장은 젊고 씩씩한 여직원 엠마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팔로워들과 함께 지점의 여러 부서를 샅샅이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의 지시에 저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그의 뜻대로 일상 업무로 복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현재 어떤 업무를 처리하고 계시나요? 컴퓨터의 데이터 입력에 열중하다 갑자기 예상치 못한 큰 질문에 직면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소리의 근원지를 찾기 위해 돌아섰더니 지점장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고 별로 만족하지 못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엠마는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작업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원 서류를 상세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설명을 듣고 해당 데이터 항목에 그는 특별히 기대한 것이 없는 듯 한숨을 쉬었다. 솔직히 이렇게 관대한 업무 환경은 처음 접했다. 그는 전혀 무관심한 표정으로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관대하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제가 이전에 근무했던 지점에서는 이러한 세심한 작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직원이 없었고 백엔드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직원이 없었습니다. 신청 문서와 데이터 입력을 확인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눈에 띄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특히 상당한 금액이 포함된 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주 작은 오류라도 용납할 수 없으므로 이 작업을 책임감 있게 처리하는 전담 인력이 필요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해당 브랜치의 세부 사항을 설명했지만 백엔드 지원 작업을 전혀 처리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제가 이 지점에 직접적으로 이 일을 제기하는 것을 간략하게 고려했지만
토론에 참여할 가능성이 너무 귀찮아서 결국 자제하고 대신 다음과 같이 응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 반응을 보고 억지로 미소 짓는 모습 엠마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나는 지점장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떠날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그는 가던 길을 멈추고 깊이 생각하고 괜찮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결정한 것처럼 큰 소리로 주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내일부터 결정했습니다. 지점장이 선언한 다음 날 지점에서 대대적인 개혁을 시행하겠습니다. 조치를 취하고 첫 번째 단계로 지점 내 대대적인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의 모든 노후, 장비를 최신 기술로 교체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확보했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또한 젊은 중간 직원의 업무량 카운터 직원을 포함해 직원급이 예전보다 늘어났는데 예전에는 뒤에서 사소한 행정 업무만 처리했는데 이제는 그런 업무가 내 뜻대로 되는 일이 거의 없다. 이번 변화로 인해 적극적으로 일해야 할 직원이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변한 게 분명하다. 우리는 이 지점 내에서 개혁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매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모든 직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며 제 경력에 있어 상당한 도약을 제공할 것입니다. 한 젊은 직원이 지점 관리자의 원대한 야망과 확실히 루카스 부임 이후 자신감 넘치는 말투가 미묘하지만 눈에 띄게 젊은 직원들의 영업 성과가 향상되었습니다. 아마도 지점장의 철저한 지도 덕분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젊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지점장과 활기차게 일하는 젊은 직원들을 관찰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일인 것처럼 나 자신을 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이 모든 변화가 나에게도 적용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고 지점장 사무실에 불려가 직접 연설을 듣던 날 전환점이 찾아왔다. 정식 데뷔 후 처음이라 소환을 받고 많이 당황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바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쁜 시간에 번거롭게 해서 죄송하지만 그냥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지경까지 지점장님께서 지점장으로서의 전권을 가지고 종이 한 장을 건네주셨는데요. 오늘부로 귀하의 해고를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어찌할 수 없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점장님의 자연스러운 큰 목소리로 보아 이번 해고 통지는 주변의 다른 직원들에게도 분명하게 들은 것 같았고 순간에 내가 잘못 들었나 싶었는데 건네받은 문서에는 해고라고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해고 통보 지금까지의 노고에 대해 적절하게 보답할 예정이므로 모든 번거로운 절차는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지품을 정리하고 조용히 매장에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점장은 저에게 등을 돌리고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그 사람의 일이 그 사람에게 달려들고 있어서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해고된 이유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지점에 해를 끼치는 일을 했다는 뜻입니까? 대립적인 어조로 말할 수 있습니다. 지점 매니저는 내 존재를 무시한 듯 뒤도 돌아보지 않고 냉정하게 대답했다. 퇴사 절차는 적절하게 진행될 것이다. 그건 그런 얘기가 아니다. 내가 어떤 취업 규칙을 위반했거나 중대한 실수를 했는지 묻고 있는 것이다. 그 순간 지점장은 분명히 부당해고라며 짜증이 난 듯 한숨을 쉬다가 마침내 나를 돌아보았다. 문제는 근면 의무 위반이다. 우리 은행 직원들은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는 공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규정에 명시된 대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규정을 위반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정말 계속 사용하는 시스템에 새로운 장비의 도입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신 낡은 것 때문에 업무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습니까? 지점장은 짜증을 숨기지 못하고 빠르게 말을 쏟아부었습니다. 제가 업무 마감 시간을 지연시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 일이 귀하보다 늦어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새로운 기술 장치를 작동하는 방법에 대해 젊은 직원에게 자주 문의하면 작업이 중단되고 매번 귀하의 승인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작업 흐름이 방해되고 원활한 작업이 방해를 받습니다.
이는 제가 지점에 분개하여 항의한 근거 없는 비난입니다. 점장은 불만스러운 듯 혀를 차며 천천히 나를 향해 걸어왔다. 그는 내 바로 앞에 몸을 바짝 기대고 압박감에 빤히 쳐다보고 있다. 다른 직원들이 당신을 떠들고 있는 동안 지점장은 차갑게 내뱉는 말을 방해한다. 창가에서 한가롭게 일하며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일만 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참 답답하다. 지점장님이 직위에도 불구하고 예의를 아끼지 않고 적개심이 뚜렷하게 떠드는 모습이 너무 답답하다. 나는 한가하지도 않고 오만하지도 않아서 하고 싶다는 말인가? 지점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해고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관리자의 무리한 요구에 직면하면서 개인적으로 싫어서 해고했습니다. 그렇게 보고 싶으면 침착하게 녹음을 하게 됐어요. 직원 개편으로 인한 정리해고는 아니에요. 귀하의 퇴사로 인해 적절한 시기에 더 젊고 역량 있는 직원을 고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점장은 비꼬는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명확한 근거 없이 해고하는 것은 에마어 마어가 담당하는 홍보 업무가 직권남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직책을 맡은 전 과장에게서 물려받아 이번 임기를 이어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조용히 지켜보던 엠마가 이를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지적하자 다른 직원들도 정확히 이런 말에 동의한다는 투덜거림이 생겼다. 명백히 직권남용이라면 선언하겠습니다. 백오피스 지원은 공식적으로 주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여기서 종료됩니다. 지점장이 큰 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다행히 고객 영업시간 외여서 상황이 큰 혼란으로 확대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전 관리자가 허용한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이 지점에서 불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사람은 이의가 있으면 제거될 것입니다. 또한 해고 대상이 됩니다. 다른 직원의 의견을 들으면 쉽게 대체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아래를 내려다보며 엠마만 바라보았다. 상황을 판단하는 그녀의 시선은 두려웠지만 여전히 매니저를 바라보았다. 나는 엠마가 다음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침착하게 추측했기 때문에 심호흡을 한 후 나는 업무가 무책임한지 이해한다는 침착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해고를 수락합니다. 예상외로 간단하게 해고를 수락했습니다. 지점장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순간적으로 놀라 말문이 막혔지만 이번 대화를 통해 조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하신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주변 스태프들한테 다 전달됐으니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해주세요. 무슨 후회야, 무슨 헛소리야. 어쨌든 저와 지점장과의 대화라는 지시를 순순히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그날 모든 소지품을 모으고 필요한 최소한의 업무 인계를 완료했습니다. 20년 넘게 근무한 후 이렇게 깊은 후회를 느끼며 은행을 떠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몇 년 동안 함께 일했던 직장 동료들은 제가 떠날 때 슬퍼하며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작별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정을 다시 생각해보라고 거듭 재촉했지만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하다고 말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직장을 잃은 지 일주일이 지났고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난주 오늘은 오전 10시쯤 일어났습니다. 휴대전화를 집어보니 부재중 전화 수십 통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은행 일주일 전에 해고당했어야 했는데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전화가 마지못해 다시 울렸는데 대체 무슨 일인지 대답했는데 분노로 가득 찬 익숙한 목소리. 와우 시끄러운데 너 루카스 뭐야? 이게 다 갑자기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무슨 일인지 솔직하게 다 말해줘. 머리가 잘 모르겠어. 처음부터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니? 자세한 설명을 달라고 했고 지점 관리자는 제가 떠난 지 불과 며칠 만에 지난주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당수의 고객이 계정 폐쇄를 선언했으며 백오피스 운영이 한계점에 도달하여 지점 전체에서 심각한 업무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설명 지점장은 눈에 띄게 동요했지만 나 자신은 그 상황에 대해 거의 감정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 경고했습니다. 나는 놀라움과 실망을 숨길 수 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신입사원으로서 은행에서 주요 프론트 데스크 업무를 담당하곤 했으며 확고한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의 능력으로 고객 서비스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가장 어려운 고객도 원활하게 처리하고 50대가 된 가장 복잡한 사례를 설명하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수년간 내 취급을 믿고 계속해서 서비스를 이용해 주신 분, 명료하고 간결한 설명으로 나에 대한 신뢰가 쌓였습니다. 그 어떤 직원보다도 이 그룹에는 지점장이 언급한 주요 고객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부유한 개인은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신뢰가 부족하다고 느껴서 무엇보다 고객과의 신뢰관계 구축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간 쌓아온 신뢰가 이런 상황에 직면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나는 깊은 매입비안들을 느꼈습니다. 분노나 슬픔은 단지 놀라고 크게 실망했을 뿐입니다. 핵심 고객이 갑자기 떠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백오피스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 정말 즐겁고 편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백오피스 업무가 다른 업무와 병행해서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가벼운 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남다른 비꼬는 말투로 질문. 나는 50대가 가까워지면서 지점장이 나에게 했던 비꼬는 말을 고의로 되돌렸다. 프런트에서 물러났다. 각 업무는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다른 직원들이 처리할 수 없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카운터에서 하루 종일 숫자와 문서를 다루느라 육체적으로 일하는 것만큼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취미도 없고 일에 대한 열정을 추구하는 가족도 없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흡수하는 엄청난 양으로 많은 사람을 소진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외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은행 내에 유휴 작업이 전혀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더 오래 따라 잡을 수 있을까요? 이런 가식으로 당신은 분노하여 당신의 고객에게 우리 은행을 비난하는 암시를 보냈나 봐요. 나는 조직원으로서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외부에서 우리 은행을 욕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단지 감사의 편지를 보낸 것뿐입니다. 사실 단연간 저를 지지해 주신 고객분들이 은행을 방문하실 때마다 엠마를 비롯한 젊은 직원들에게 넘겨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저 퇴직하러 오세요 해고 당시 믿음직한 후배들과 상의하세요. 고객 한 분 한 분께 정성을 다해 손으로 쓴 인사와 설명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에 퇴직 사유를 적었습니다. 정당한 과실로 인해 해고되었습니다. 일에 헌신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대해서 나는 단지 이 사실을 고객에게 공개하고 사과한 것뿐이니까 알고 보니 모든 고객이 한 목소리로 불만을 표출하고 불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제가 배포한 사과문에서 저의 과실에 대한 언급은 위반되지 않습니다. 은행의 신용과 명예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 고객에게 은퇴 사실을 알리고 후임자를 소개하는 것 외에도 기밀 유지 의무는 전적으로 자연스러운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고객이 제가 받은 대우가 불공평하다고 느꼈다는 사실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기쁩니다.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제가 수년간 쌓아온 신뢰의 증거입니다. 성실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고객 여러분의 신뢰가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최대한 빨리 돌아와 주세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말씀이시죠? 당신은 일주일 전에 저를 해고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은행 직원이 아닙니다. 해고 편지와 같은 쓸데없는 토론에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업무에 더 효율적으로 집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조는 당신이 여전히 은행 직원이라는 뜻입니다. 지난주를 유급 휴가로 처리할 예정이오니 즉시 업무를 재개하십시오. 믿을 수 없는 전개와 관리자의 문서 위조 인정에 깜짝 놀랐습니다. 노골적인 무시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의를 갖추기 위해 지난 몇 분 동안 큰 소리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영업시간에 그런 부적절한 행동은 고객 앞에서 직원에게 어울리지 않죠. 침착하게 지점장에게 상황을 지적했고 이성적으로 그는 갑자기 침묵을 지켰고 잠시 후에 전화기 반대편에서 희미한 응답이 왔습니다. 어쨌든 이리 와서 이야기하십시오. 그의 요청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며칠 후 은행으로 안내되어 방문했습니다. 지점장실 지점장뿐만 아니라 은행 고위 경영진 여러 명이 참석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지점장은 그곳에서 상부 경영진의 가혹한 비난으로 인해 이전의 모습을 잃어가고 상당히 약해 보였습니다. 상황은 말씀하신 대로인데 지점장이 바뀌면 불만이 풀릴까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하려던 순간 지점장이 급히 다가와서 깊이 인사하고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크, 제발 제 일을 깊이 후회합니다. 부적절하고 중요한 고객이 많은 줄도 모르고 제발 해고만 해주세요. 지점장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에 놀랐지만 그의 목소리의 크기와 진지함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지점장님은 좀 더 차분하게 말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고객이 있는 바닥에 닿고 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엠마가 컵에 찻주전자를 들고 있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 사람은 데이비스 부동산의 사장이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관리했던 주요 고객인 마크. 엠마는 당신에게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아니요, 기쁨은 모두 나의 것이었습니다. 데이비스 사장의 정중한 인사를 받은 후 이번에 불편을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지난 수년간 제가 관리해온 가장 신뢰받는 고객 중 한 분이시며 또한 은행 직원 에머 데이비스. 저는 귀하의 어려움에 대해 에머로부터 들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귀하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깊이 이해합니다. 이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저는 자산관리 접근 방식을 제고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오늘 에머와 함께 여기에 왔습니다. 필요한 절차를 거쳐 데이비스 대통령이 우리와의 은행 관계를 청산할 의도로 방문한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신뢰를 쌓아온 고객이 떠나는 모습을 보니 매우 안타깝지만 그의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실 저는 몇몇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지점장 변경이 있을 수 있고 그게 사실이라면 은행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데이비스 사장의 발언이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결국 직접 해고 통지가 내려졌습니다. 지점장 루카스에게 그 사람에 대한 나의 관심은 미미했고 그의 은행 부문에서의 경험을 고려할 때 나는 그가 다른 직업을 찾는데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데이비스 사장이 여러 곳의 계좌를 가볍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황은 예상보다 더 복잡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논의하여 업계에서 루커스의 입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많은 잠재적 고용 기회에서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고객은 기밀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 말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교훈일 수도 있지만 에머가 무심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듣는 것은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은행 복구 결정이 확정된 후 이 소식을 듣고 루카스가 이제 아르바이트로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저의 복구와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고객 한때 저를 믿었지만 은행에 대한 의심으로 인해 계좌를 폐쇄했던 고객들은 제가 복직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쁘게 계좌를 다시 개설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경험은 저에게 원활한 은행 인계의 중요성을 깊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본 직무와 저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세대의 은행 직원들을 양성하는 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젊은 직원들이 맡은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고 50세가 되어도 그들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큰 성취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데 이제는 나이도 모르고 차세대 뱅커 육성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설렘과 기쁨으로 가득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자고 갈 거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시어머니 제시카가 나에게 부엌칼을 휘두르며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가슴이 뛰며 소리 지르며 말했다. 무슨 말이라도 하려고 시어머니가 칼을 손에 들고 나에게 다가왔다. 내가 침묵하면 실제로 나를 찌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알겠다. 이해한다. 칼을 내려놓으라. 비록 그녀는 내가 돈을 벌지 못했다고 비난했지만 실제로는 내 것이라고 했다. 일하지 않은 남편 2년 전 나를 쫓아낸 걸 후회하게 하려고 시어머니 집 K에서 시어머니 제시카, 남편 존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결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시아버지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돌아가신 뒤 남편 존이 고마운 마음으로 저한테 한 말입니다. 저희는 예상치 못하게 이사를 왔는데 시어머니께서 괜찮으시면 하셔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집을 마음대로 쓰세요. 우리 집으로 이사 오시는 건 어때요? 시아버지의 장례식 이후 시어머니의 권유로 시작됐어요. 그 집은 보통 집보다 조금 더 컸어요. 법률가는 자동차 회사의 부서장 자리에 올랐고 좋은 수입을 얻었습니다. 이 집에서 살 수 있다면 정말 관대합니다.
나에게는 친숙하며 현재 아파트에서 이사하고 싶습니다. 남편이 어머니의 제안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사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전염병으로 인해 우리에게도 나쁜 거래는 아니었습니다. 제 남편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규모 해고를 해야 했고 그도 해고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일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식료품점에서 시간 나는 중개회사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었고 우리는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제시커가 당신의 집에서 당신과 함께 살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우리는 당신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포기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로 했으나 제시카와의 사이는 그리 좋지 않아서 솔직히 동거에 대한 걱정이 있었지만 이 생각들로 잘 지낼 수 있을까 남편과 상의를 했습니다. 이사하기 전 미래 생활에 대해 난 내 엄마랑 별로 얘기도 안 해봤고 우리가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돼. 너랑 우리 엄마가 사이가 안 좋아도 걱정하지 마. 난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내 쪽 케이는 존이 내 불안을 조금 덜어줬다는 말을 듣고 일주일 후에 우리는 시어머니 집으로 이사했다. 내가 집에 와서 다행이다. 정말 고마워. 너와 함께 살기를 고대하고 있으니 우리의 새로운 새 제시카와의 생활은 시작됐지만 존과 나는 수입이 적고 소박하게 살았지만 쉬는 날 아파트에 살 때보다 더 자유로웠다. 같이 놀 수도 있었고 다시 연애하는 기분도 들었다. 매일 돈을 벌었는데 이제는 시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3개월째 제시카의 나에 대한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다. 케이 우리 집에 이사 오면 청소나 빨래도 하지. 그래 응 내가 늦게 퇴근하는 날 퇴근하면 해. 집안일은 시어머니가 했을 텐데. 대부분 내가 솔선해서 너가 회사에서 하는 청소와 빨래를 하고 집에 온다. 늦게 시집온 여자가 집안일을 다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특히 당신은 우리 집에 살고 있으니까요. 내가 일하느라 피곤한 걸 알면서도 일하느라 피곤하다는 핑계는 듣고 싶지 않다. 그녀는 그 사람이 나한테 집안일을 시켰다면 좋았을 텐데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도와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설거지는 끝냈어? 내가 말하지 않으면 넌 정말 청소를 했니? 일이 안 좋아서 늦게 집에 오는데 아직 한 번도 안 했어. 미안해. 서투른 여자야. 서두르지 않으면 아침이 될 테니 내가 왜 이런 치료를 견뎌야 해. 매일 시어머니한테 괴롭힘을 당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치게 하다가 그 생활을 계속하다 결국 병이 나았어요. 제시카 감기 걸린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지만 집안일 좀 해줄 수 있나요? 뭐야. 감기 걸려도 청소는 할 수 있지 않나. 나 열도 나고 몸도 잘못 움직이잖아. 너 진짜 쓸모없잖아. 어떻게든 해. 난 안 할래. 그래도 고열이 있어서 집안일을 하라고 강요한다. 기분이 너무 나빠서 바로 눕고 싶다. 다행히 존이 아르바이트를 쉬는 날이라 집안일을 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기로 했다. 존 미안하지만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집안일 좀 해줄래? 내가 하는 집안일은 내가 해야지. 매일 일도 안 하는 일로 너무 바쁘고 오늘은 그냥 게으르게 지내는구나. 청소와 빨래 남편이 잘 도와주지 않아서 화가 났어요. 제가 직접 할게요.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보통 1시간도 채 안 걸리는 청소를 접는 동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어서 2시간이 걸렸어요. 빨래 속이 메스껍고 화장실에서 토하다 좀 쉬려고 거실 소파에 누웠는데 왜 뒹굴뒹굴 쉴 틈도 없어 움직여. 시어머니가 가차없이 때렸어. 상태가 좀 더 좋았더라면 나를 소파에서 억지로 일으켜 세웠더라면 고열과 멍한 의식 속에서도 누가 시키기 전에다 끝낼 수 있었을 텐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청소 빨래와 요리를 모두 마쳤다는 걸 깨달았다. 몸에 이상이 생겼다고. 너무 아파서 움직이기 힘들었어요. 어제는 열도 안 났고 온몸의 관절도 엄청나게 아파서 하루 더 쉬기로 했어요. 미안하지만 열이 나네요. 아직 가라앉지 않아서 하루 더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전염병이 돌고 있는 걸 이해합니다. 조심하세요. 빨리 쾌차하고 활기차게 일하러 오세요. 상사님이 제 건강을 걱정해 주시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네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상사만큼 친절했어요. 하루 쉬고 다시 잠들려고 했는데 케이가 잠깐 여기로 왔어요. 갑자기 제시카가 비명을 지르며 뭘 흔들고 싶은지 불렀어요. 거실에 들어갔는데 뭔가 이상하다. 몸이 안 좋아서 막 자려고 했는데 왜 이 시간에 아직도 집에 있니? 지금쯤 회사에 갔어야 하지 않았나? 내가 내 차를 발견했네. 여전히 여기에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 거실에 있는 시계를 보니 벌써 8시 30분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보통 이 시간쯤이면 집을 떠났을 것입니다.
네, 그건 사실이지만 어제의 긴장이 나를 따라잡았고 열이 안 떨어져서 오늘 하루 더 쉬어야 했는데 무슨 내 잘못이래? 내 잘못은 아니지만 집안일을 도와줬더라면 제대로 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녀에게 일어선 후 오늘 휴가를 떠나려고 목이 말라서 부엌에 물을 마시러 갔는데 그녀가 나를 따라와서 기다리세요. 당신은 일하고 돈도 벌어야 하고 당신도 이 가정에 기여해야 합니다. 제이에는 돈 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 안 하겠나? 너 또 돈 벌겠다고 투덜대지 않고 돈 벌다가 집에 오면 가정부 취급받는 게 그 사람한테는 편리한 며느리인 것 같았는데 그게 아마 그 사람이 원한 이유 중 하나였을 거야.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 고인이 된 시아버지는 돈을 많이 벌었고 예전에는 호화로운 생활을 했으며 가정부까지 고용했던 시어머니는 이제 생활 수준을 낮출 수 없을 것 같았지만 제식하는 팬데믹이 계속 회사에 나가서 과로하면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칠 수도 있으니 칼을 들고 나한테 소리쳤다고 말대답하지 말라고 하면 일 안 하고 그냥 자는 해충 같으니라고. 돈 벌기 싫으면 청소도 빨래도 하기 싫으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그 사람이 더 가까이 올까봐 얼어붙을 테니 뭐라도 말 좀 해줘. 이해해. 그러니 칼은 내려놔. 나가면 나갈게. 이해하고 빨리 나가. 그 여자가 나한테 더 큰 소리를 지르던 그 순간 조는 소란에 놀라 거실로 들어왔다가 그녀가 나에게 칼을 겨누는 것을 보고 달려들어 개입했다. 야,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그 위험한 걸 당장 내려놔. 존이 나한테 칼을 겨누는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고 칼을 내려놓으라고 했어.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정신이 팔린 사이 이게 기회였어. 나는 기회를 잡았어. 집을 뛰쳐나와 부모님 집으로 가라고. 돈을 못 벌었다고 비난했지만 사실은 돈을 벌지 못한 것은 자기 아들이었다. 시어머니가 누군가에게 칼을 겨누는 것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에 시어머니 집에서 55분 거리에 있는 매장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칼 사건을 신고한 것에 대해 엄청난 분노를 느꼈습니다. 경찰관이 경찰에게 그녀의 집에 가서 제시카와 얘기하겠다고 하더군요. 경찰에 전화한 당신의 얘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집으로 돌아가서 난 죽을 뻔했어. 다시는 그 사람과 마주할 수 없다는 걸 알잖아. 너무 무서워. 경찰관이 이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사람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일이었어. 거기로 돌아갈 예정이었기 때문에 경찰에게 전화로 칼을 겨누는 순간까지 상황을 설명했고 과거 폭행 사실도 말할 기회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시어머니 말씀도 듣겠습니다.